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장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그리고 예산 낭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오늘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의 기관장은 근무일 216일 중에 134일을 출장을 간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정경민 의원은 경북 산하기관장의 사업 추진과 업무 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산하기관장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취임 후 9월 말까지 휴일 포함 근무일 216일 가운데 62%를 외부 출장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교비 규모 등 기관장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과연 업무 때문에 출장 간 것이 맞냐라고 따졌습니다. 취임 이후 5차례 이상 방문한 울릉도는 당사자가 2011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22년 다시 추가 매입 이후 6개월 만에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북도 환동의 본부에 이미 해양 관련 업무 부서가 있음에도 정관을 변경해가면서까지 해양 관련 업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은 경북도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에도 불필요한 용역을 기획 발주에 무리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현 사장이 취임한 후 3개월 동안 발주된 용역 건수는 공사가 최근 2년간 발주한 용역 건수의 200%에 달했고 용역의 주제 또한 같은 사업 쪼개기 발주, 공무원 재직 당시 본인의 개인 관심사였던 사업, 당시 실패했던 사업, 본인 출신지 연관 사업 등이었습니다. 혈세 낭비 지적에 이어 시급한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 중 11명이 코 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공기 중에 퍼진 유해 남세균이 인체에 들어와 있음을 정명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녹조 예방과 도민의 건강, 식수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미의 황두영 의원은 친환경 가공식품의 확대를 통한 제대로 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제공하자고 건의하는 등 도정 전반에 대한 건의와 함께 쓰고 호된 질책들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수억 원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 상가 한가운데에 기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대구 도심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미리 알지 못했던 여러 하자가 있고 또 시행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에 나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은숙 씨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를 5억 원가량에 분양받았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던 즈음 방문했다가 한가운데 커다란 사각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걸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막 하더라고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도 세를 놓기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김밥 체인점인가?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소송하면서. 그래, 이 기둥이 있는데 왜 분양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분양받았냐고. 그 처음 분양받을 때는 몰랐죠.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가 계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성인이 양팔을 벌려야 닿을 정도 너비의 사각 기둥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둥이 문제가 된 상가는 확인된 곳만 30여 곳에 이릅니다. 대다수 상가에는 식당 등 업종에 필수적인 공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식업을 할 때 요식업 허가가 안 납니다. 더욱더 공조시설이 없으면 지금 주인이 직접 직영을 하여도 할 수가 없고 임대를 하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 분양 홍보물 곳곳에는 전문 임대업체에 맡겨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는 이른바 임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해 놓았습니다. 5억 원가량을 투자하면 수익률 5%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점포, 앵커 테넌트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상기 내용은 협의 과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런 협의 과정은 없었고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공실 없이 수익률 5%를 맞춰준다는 확실한 약속 이행이 아니었으면 과연 4년 전에 분양 완판이 되었을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상가를 분양받은 50여 명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시행사가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감유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 시행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양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진행되는 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가에 기둥이 있는 건 계약 과정에서 설명했고 임대 케어 서비스 제공과 앵커 테넌트 유치는 변경 및 취소 가능성도 함께 안내했다는 겁니다. 홍보 내용과 다르게 분양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분양 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쟁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득 전 국회부 의장. 공과 과가 동시에 있는 육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최근 포항에 이상득 전 의원의 공적비가 세워져 논란입니다. 비리 정치인에게 공적비가 타당한지도 의문인데 이 공적비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시 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 최근 이곳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치적을 담은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포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빼곡히 적혀 있고 비석 뒷면 추진위원 명단은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 전 의원에게 공덕비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을 기리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 포항 지역에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적비가 세워진 장소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대에 쓰던 국유지인 하천 부지에다 공적비 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별도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잘 모르고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래 했는데 나하고 왜 이래 좀 이런 말씀 이사가 조치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분이 저희들한테 따로 허가 처리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대고를 나갑니다. 원상을 회복되고 변상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공덕비 건립추진위원회 측은 이 전 의원 재임 당시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사적으로 마음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적정성 논란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제 중단된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 오늘 연달아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라운드 사정과 비 예보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입장에선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1차전이 이틀이나 밀린 상황인데요. 이번 가을 야구에서 비가 내린 이후 다음 경기마다 승리했던 공식을 내일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특히 1차전 때 솔로 홈런을 친 김원고는 부정적인 상황에도 행운을 찾겠다는 유행어 럭키비키를 말하며 경기가 연기돼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비가 오갔던 한국 시리즈 1차전. 결국 삼성이 김원곤의 홈런으로 앞서가던 6회 초 경기는 중단됩니다. 포스트 시즌 최초의 서스펜디드 경기. 호투를 거듭하며 완투 가능성도 있었던 원태인은 꼬인 일정에 아쉬움을 보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로서 정말 좋은 피칭을 하고 싶었고 또 승리 투수까지 이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컸었는데 좀 중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강제 이렇게 강판이 돼가지고 좀 스스로에게 좀 아쉬움이 많이 컸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첫 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삼성으로서는 2차전에 앞서 치러지는 1차전 6회부터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필승조 전체 투수를 다 투입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차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첫 경기 결승점이 될 수도 있는 홈런을 날린 김원곤은 팀의 긍정적 요소도 있다며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럭키 비키가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모든 상황을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 첫 서스펜디드 경기에 그라운드 사정으로 밀려버린 독특한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일정이 모두 밀려버린 가운데 비온 뒤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삼성의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걸 요즘 새삼 실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덕분에 수도권의 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인쇄소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출판 업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열풍은 가뭄 속의 담비라고 서점과 출판업계는 이야기합니다. 노벨상 소식 일주일 만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수도권 인쇄업체의 인쇄기는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한강 특수는 2002년 월드컵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불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쇄업체가 있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입니다. 업체마다 노벨상 특수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듣기 힘든 형편입니다. 전성기 시절에 남산동 업체가 약 2,000개 업체가 성행을 이루고 다들 잘 먹고 조그만 인쇄소를 하면서 자식도 교육시키고 돈을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약 500개 밑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전자출판이 늘었고 아파트나 대형마트 전단이 사라지면서 출판 시장이 없다시피 한 지역 인쇄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공기관도 인쇄 물량을 지역에 맡기기보다는 수도권 인쇄소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혁신 도시들에 있는 인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지역에 이제 인쇄소 업체가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이라든지 이제 외곽지로 된다 다시 물량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교과서조차도 전자책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역 출판업계에게는 지금보다 더 냉혹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등으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대구 북구 신천대로 도청교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도로에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고 일대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장에 대해 중구청과 8건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1,600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